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요즘 엄마표 영어 클래스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 대나무 이야기로 시작하려 합니다. 사실 본 대나무 이야기는요, 제가 오래전부터 강연시에 자주 언급했던 예화인데요. 지금은 금융사 광고에도 나오고 있어서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이야기예요. 중국의 모소대나무 이야기입니다. 이 모소대나무는요, 4년 동안 3cm 밖에 자라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5년차가 되면 6주 동안 무려 15m가 자란다고 합니다. 4년 동안 겉으로는 3cm 밖에 자라지 않았지만 이 대나무가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땅속으로 뿌리가 계속 뻗어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4년 동안 땅속에서 자랄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5년차가 되었을 때 15m나 자랄 수 있었던 거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과정 없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퀴즈 하나를 내보겠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생명체는 무엇일까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정답은 바로 미국 유타주에 있는 판도라는 사시나무입니다. 무려 수명은 8만 년이나 되고 넓이는 축구장의 65배이고 뿌리는 160kg라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4만 그루의 사시나무 숲처럼 보이지만 이 나무의 뿌리는요,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나무가 크게 번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유타시가 아주 건조한 지역이고 산불이 자주 난다고 해요. 그래서 산불이 나면요, 다른 나무들은 모두 불에 타서 없어지지만 이 판도라는 나무는요, 일부가 불에 타도 뿌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고 해요. 즉, 오히려 어려움이 왔을 때 역경을 딛고 다른 나무가 사라진 자리를 본인이 차지하면서 더 크게 성장하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이제까지 같이 살펴본 모국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영어를 포함한 모든 학습 과정에서 모국어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모국어는 모든 학습의 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전 말씀드렸던 모소대나무가 한 번에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모국어 뿌리를 깊게 내렸기 때문이죠. 영어뿐 아니라 사회, 과학, 수학 모든 나무들이 튼튼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모국어 뿌리가 탄탄해야 합니다. 모국어가 약한데 다른 과목을 잘한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어제 같이 생각해본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언어 학습은 긴 시간 반복되는 장기 레이스라는 것이죠. 이 마라톤과 같은 장기 레이스를 달리려면 아이들의 학습 동기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학습 습관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생각나시죠? 그리고 한 가지 필요한 것이 더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이죠. 학습할 때 옆에서 같이 걸어줄 동반자가 필요한 거죠. 엄마표 영어를 하던 학원에 다니던 엄마가 코치로서 옆에서 받쳐줘야 합니다. 이 사진을 유심히 보세요. 엄마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엄마가 손을 잡고 아이를 끄는 것이 아니라 같이 아이의 보폭에 맞춰서 함께 걸어주는 거죠. 코치로서요. 그리고 챕터 1에서는요, 영어 학습의 기본 방향과 기존 고정관념에 대해서도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존 엄마표 영어에서는요, 보통 아이들은 언어적 능력이 뛰어나서 조금만 영어에 노출시켜도 네이티브처럼 습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은 방법임을 같이 확인했죠. 물론 엄마가 마치 아이가 외국에 살고 있는 것처럼 배운 영어들을요, 실생활에서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끊임없이 반복 연습시키거나 아이가 특출나는 언어적 재능이 있다면 가능하지만 일반적 환경이라면 성공하기가 너무 힘든 방법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존 엄마표 영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어를 잘하지 못한다고 해서 실망감과 죄책감을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엄마들 탓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엄마표 영어를 하는 실제적인 방법론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당연히 앞으로 살펴볼 엄마표 영어 방법론도요,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분명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시간 대비 효과가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영어 습득의 원리를 살펴보고요, 그 실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요, 챕터 2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오늘부터는 실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아웃풋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봅시다. 챕터 2 아웃풋인데요. 아웃풋의 큰 제목은요, 다 아웃풋하자고 하는 일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이렇게 아이들 영어 지도하는 거 다 아웃풋 하려고 하는 일이잖아요. 오늘은요, 영어 학습의 원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영어 학습의 원리라고 했지만요, 언어를 배우는 모든 방식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오늘 언어를 배우는 원리를 잘 이해하신다면요,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아웃풋 강연의 전체 과정은요, 크게 3단계로 영어 학습의 원리, 엄마표 코칭 영어 방법, 단계별 로드맵 정리입니다. 영어 학습의 원리에서는요,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순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이것을 바탕으로요, 엄마표 영어 코칭 학습법에서는요, 교재, 영상, 원서를 통해서 엄마표 코칭 영어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학습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포닉스 시작부터 단계별, 즉 I의 AR 지수와 렉살 지수에 따라서요, 어떤 교재와 원서책을 읽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각 단계에서 집중하거나 주의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들 잘 이해하고요, 아이와 함께 진행한다면 빠른 시간 내에 좋은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미 저의 시그니처 강연을 듣고요, 요즘 엄마표 영어를요, 제대로 실천해서 짧은 시간 아이들의 실력이 확연히 달라지는 것을 제가 이미 저희 카페 모아자 마을에서 확인했으니까요.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그러나 원리에 근거한 효과적인 방법은 있다. 맞습니다. 쉬운 공부가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은 있습니다. 영어 학습의 원리라고 했지만요, 사실 모든 언어를 학습하는 원리도 이와 같은데요. 영어 학습의 4가지 영역이 무엇일까요? 바로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입니다. 우리가 듣거나 읽는 것을요, input, 즉 입력이라고 하고요. 말하거나 쓰는 것, 그것을 output, 즉 출력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은 제가 첫 책을 출간 시에요, 독자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그렸던 그림이에요. 저는 이 그림에 언어 학습의 원리가 모두 담겼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음 언어를 배울 때 많이 듣고 읽는 것이 중요해요. 하지만 듣는 것 중에서 아는 것만 들리고요, 머릿속에 입력됩니다. 예를 들면 어려운 중국 뉴스를 지금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듣기한 내용이 우리 머릿속에 입력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 가능한 부분, 즉 아는 부분만 들리거든요. 예를 들면 저에게는 워아이니, 이얼산 이런 용어들은요, 이미 아는 중국어이기 때문에 들립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다른 소리들은요, 사실 소음이 될 가능성이 높지요. 또한 읽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두꺼운 원서책을 읽는다고 그 내용이 다 입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요, 이해 가능한 부분만 머리에 입력되고요, 나머지는 새롭게 입력하거나 읽기를 했는데 이해가 되지 않아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경우도 많죠. 또한 머릿속에는 이미 아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지식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웃풋을 해보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말하거나 쓸 때 정확히 모른다면 설명할 수 없듯이요, 영어도 정확히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아웃풋을 할 수 없잖아요. 아웃풋 과정을 통해서요, 이미 본인이 안다라고 했지만 아웃풋을 못하는 것들은요, 다시 듣거나 보면서 입력 과정, 인풋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따라서 반복하면서 그 언어가 편해지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그 말을 사용할 수 있겠죠. 언어 학습은요, 인풋과 아웃풋의 과정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인풋했다고 해서 다 아웃풋 되는 것은 아니에요. 아웃풋 되는 것이 아는 것이고 아웃풋이 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요, 구분해서요, 모르는 것을 편하게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하는 것이 언어의 핵심입니다. 대부분 영어 실력이 좋지 않은 아이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아는 것만, 쉬운 것만 반복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한정된 시간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배울 때 언어학습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요, 모르는 것들, 안다고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몰랐던 것들을요, 지속적으로 외워보고 아웃풋 해보고 또 다시 인풋한 다음에 편하게 아웃풋 될 때까지 그렇게 반복적으로 노력하면 되겠죠. 그동안 기존의 많은 엄마표 영어 책에서요, 자연스러운 언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모국어 습득 방식의 영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모국어도 인풋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많이 들려주고요, 읽는 것은 결코 모국어 습득 방식이 아닙니다. 밥을 주면서 물을 주면서 맘마라고 해봐, 물 해봐, 주세요 해봐, 이렇게 아이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아이에게 아웃풋하도록 유도했잖아요. 또한 아이들이 잘 쓸 수 있도록 눈으로만 한글을 익힌 것이 아니라 쓰도록 유도했잖아요. 모국어도 잘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노력을 하는데 인풋이 쌓인다고요, 아웃풋에 대한 노력이 없이 어느 순간 아웃풋이 될까요? 그것도 우리나라처럼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도 가능하다고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간단하게 생각하면 하루에 새로운 것을 매일 입력하고요, 자연스럽게 아웃풋 할 때까지 연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아이들도요, 어려운 속담이나 사자성어를 배우잖아요. 한자로 적어서까지 배우지는 않지만 아이들이 사자성어와 속담을 쓰기 위해서는요, 그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하고 반복해서 익혀야 그 쓸 수 있는 상황이 왔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들어봤는데 무슨 뜻인지도 모른다고 듣는다면 한국말이라고 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결국 제대로 아는 것만 아웃풋이 가능합니다. 제대로 아웃풋하기 위해서는요, 제대로 된 인풋이 중요한데요. 다음 시간부터 인풋에 대해서 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웃풋 하려고 엄마표 영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아웃풋이 안 돼서 속상하신 거고요. 더 이상 속상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학습법을 살펴봅시다. 특히나 다음 시간에는요, 더 집중해서 들으셔야 되는데요. 기존의 엄마표 영어의 실패 원인에서 제가 아이들을 상담하다가 가장 크게 찾아낸 원인은 바로 집중 듣기였거든요. 엄마표 영어에서 성공 확률을 높여줄 이야기인 듣기에 대한 이야기, 다음 클래스에서 만나요. 모든 부모님들과 아이들을 늘 응원합니다.